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은 그 주범인 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현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할인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볼 텐데요. 앞으로 평생 동안 이어질 경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참에 한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실 저금리 시대의 저축, 에서 할인율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저쪽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롤 화장지 오늘만 50% 할인. 집에는 이미 화장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당장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근데도 눈길이 갑니다.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트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구매해서 들고 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장 쓸 물건이 아닌데 왜 사고 싶을까요? 지금 당장 쓰진 않더라도 화장지는 써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쓰면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내가 화장지가 필요한 시점에 그때 사는 가격보다 지금 사놓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걸 돈의 개념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적용을 시켜도 똑같습니다. 용어도 똑같이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흔히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하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내 돈을 현재 가치, 앞으로 불어나 있을 내 돈은 미래 가치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자율과 수익률은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가는데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은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오는데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현재 가치에서 불어나는 미래 가치로 갈 때 적용시키는 금리, 이자, 수익 등은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불어나 있을 내 돈, 미래 가치 아니면 현재 내 돈에 대해서 과거의 가치로 반대로 가는 때는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테넷에서 나오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같다고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수익률과 할인율은 서로 역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이고 수익률이고 다 알겠는데 내 통장에 돈이 왜 줄어드는 건데 궁금하시죠? 그 해답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물가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통장에 있는 내 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불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장에 있는 내 돈의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인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이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불어나서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반면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돈테크맨, 근데 물가가 내려가서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요. 작년에 풍년이었다거나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물건 가격이 저렴해졌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이유 말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D의 공포라고 들어보셨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놈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바로 불황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료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를 미국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경제의 중심은 미국 정책의 방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 상회하는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를 맞추려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디플레이션을 위험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노력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낮은 수익을 장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한다면 결국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금리가 계속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당장 쓸 돈이 아닌 그 모으는 돈은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할인율을 최대로 높인다가 됩니다. 미래에 불어날 내 돈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반대로 할인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은행에만 저축하신 분들께서는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금이 손실될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만 무조건 높이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손실률도 함께 정해놓고 원금이 손실될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 수익을 내는 방향이 다른 자산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 같은 원자재, 실물 자산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금융 자산들이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위험도가 다르고 수익을 내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 때문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또한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산과 요구 수익률,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가는 방향은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가는 역방향은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고 디플레이션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각각 개인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저금리 시대에 통장에 돈이 모여 있으면 결국 가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냉동인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금리 시대에 통장에 돈을 모셔두는 행위는 냉동인간처럼 현금을 잠재워서 과거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두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수익 내야지 머리로 생각만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대를 했다가 깨지고 실망을 하고 이런 손실을 감내하면서 마침내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그렇게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이란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